오늘 취임 3년을 보내고 이제 4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기자회견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많이 단위 사업을 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지난 3년간을 일해왔는가,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 단어로 표현한다면 혁신과 실천, 자부심과 진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은 반드시 해내서 자기가 힘들고 고통받고 이것보다도 우리 지역과 시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뭔가 변화를 모색해온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천은 이 어려운 것을 반드시 해내는 용기와 자신감의 표정이고요. 또 거기에 자부심을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움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심입니다. 진심. 진실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은 사실상 공감을 얻을 수가 없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취임 3주년 즈음하여 시민들께 드리는 진심 편지를 만들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 함께 잘 사는 인천, 그 위대한 걸음을 이제 내딛습니다. 인천시는 부채 13조, 하루이자 12억 원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 39.9%까지 갔던 악몽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단체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채에만 의존하던 성장으로 인한 재정 한파에서 벗어나 이제는 따뜻한 시민 행복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되어 재정 주권을 중앙정부에 빼앗기지는 않을까, 인천시가 파산하지는 않을까,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편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 3년이었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인내해 주신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그간의 노력과 성과, 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성과 보고에 앞서 이번 시정부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6기 인천시는 혁신입니다. 혁신 제1과제는 부채 청산이었습니다. 부채를 늘려놓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수수방관하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관행과 타성으로 방치했던 지난날의 행정은 인천 시민의 꿈을 아사가 섰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기꺼이 고통을 참아주시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재정 건전도시의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시민들께서 주신 신뢰감이 큰 힘이 되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취임 첫해 재정 건전화의 원년을 선포하고 예산 운영 실태를 하나하나 10가지 점검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불만도 많았습니다. 인기를 잃으니 적당히 하라는 주변의 만류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편한 길로의 유혹에 마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러져가는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 마다들의 심정으로 오직 시민에게 헌신하고 우리 인천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제 양심과 정치적 신념 때문에 몸과 마음을 고추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재정 건전화 추진 2년 6개월 만에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갚았습니다. 또한 예산이 없어 지급받지 못했던 법정, 미법정 경비 약 6천억 원도 청산했습니다. 연이자 약 4,500억 원, 하루이자 12억 원을 무려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수치상 드러난 이러한 성과는 과학적인 재정관리와 제가 체득한 국회 경험, 중앙정부 관리 경험이 총망라된 힘겨운 과정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재정구조를 개혁했습니다. 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행정으로 터무니없는 적은 예산을 받고도 잘못된 줄조차 몰랐던 답답한 우리 시의 상황을 바꿨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3년 동안 받아낸 정부 지원금은 지난 시정부의 같은 기간보다 무려
2조 5,095억 원이나 많습니다. 역대 최고액인 올해 인천시 국비가 2조 4천억 원대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 추진만으로도 한 해 국비에 버금가는 지원을 더 얻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빚만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면서도 시민 행복에 필요한 예산은 늘렸습니다. 주민생활과 교육을 담당하는 10개 군구와 교육청에 약 3천억 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전임 시정부 시절인 2014년 예산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 지출은 지난 3년 동안 약 1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중학교 전학년 전면 무상급식, 출산가정 축하 선물 지급, 청년 취업 지원 사업 등 시민을 위한 새로운 복지 사업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전 시정부처럼 부채 감축을 위해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급매물 내놓듯 싼 값의 자산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과감하고 합리적인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제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 건전하라는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짊어졌으며 마침내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오늘의 쾌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부자 도시로서의 전환을 선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선 6기 인천시는 자부심입니다. 서울 중심의 국가 성장 기조는 환경과 교통, 주거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천의 희생을 당연시했습니다. 특색 없는 위성도시로 전락한 인천은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시민은 자존감을 상실했고 인천에는 주인이 없다라는 비아냥 섞인 탄식만이 유령처럼 우리를 겁박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존감과 지방정부의 당연한 권리회복이 절실함을 취임 초부터 직감했습니다.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인천 주권 찾기 운동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최고의 역사, 바다와 섬 등 천혜의 자원, 근대문화의 보고인 원도심,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공항과 항만, 미래도시의 표본인 경제자유구역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가치를 발굴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인천을 사랑하자는 애인운동, 인천의 인물과 인문학적 토양, 역사 발굴 등 애양심을 높이는 데 시민의 호응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가치들을 한데 모은 새로운 도시 브랜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Always 인천을 출범시키며 인천이 더 이상 서울로 향하는 관문이 아니고 공항과 항만을 지닌 동북아의 중심 도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 튼튼한 토대를 통해 인천의 관광, 문화, 교육산업 등을 육성하는 미래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민생, 교통, 문화, 환경, 경제,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인천 주권시대의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이렇듯 인천 중심 시민 위주의 정책을 통해 우리 인천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천만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도시들과의 상생을 통한 동반 발전을 인천 중심으로 실현하자는 협업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300만 시민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인천, 누구나 살고 싶고 좋아하는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 6기 인천시는 실천입니다. 해묵은 현안 사업들이 착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지난 3월 첫 토지 매각에 성공하며 순항하기 시작했고, 검단 신도시, 부침을 딛고 1단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내항 재개발, 공공개발로 전환해 마스터 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조 원대에 이르는 토지 면허 소유권을 가져오고 매년 700억 원이 넘는 반입 수수료 가산금을 받으면서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달 초 수도권 대체 매립지 용역이 발주되었고 이상적인 장소가 선정된 대로 사용을 종료하게 됩니다. 경인고속도로 횡단보도가 있는 일반 도로가 되고 시민 편의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제3연육교 최적의 건설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중심의 교통망도 확충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수인선 인천 구간 개통, 영종역 개통, 버스 노선 개편 등 교통 편의를 확대했습니다. 인천발 KTX는 초고속으로 진행되어 2021년 개통될 예정이며 GTX 등 인천 중심 광역교통 체계의 조기 완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 2호선 증차,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남부 순환철 건설 등 교통 불모지 해소에 필요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로 Always 인천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계양 창조도시, 뉴스테이, 강화 왕의길 가꾸기 등 원도심 재생 사업도 예외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 향수권, 문화 생산력 향상,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문화 성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염원하시는 현안들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인천시는 진심입니다. 시장을 위해 일하지 말고 시민과 인천만을 위하라. 저는 늘 공직사회에 주문해 왔습니다. 눈앞의 인기와 입지에 연연한 시정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묵묵히 일하면 결국 현명한 시민들께서 저희 진정성과 성실함을 인정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나 매립지 문제 등 이전 정권에서 못해왔던 껄끄러운 현안들을 떠안아 해결하는 것도 시민들께서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 확신과 뚝심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애인 토노래를 4차례나 개최했고, 인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 등을 운영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해 정책화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얼마 전 시민소통의 시간에서 인천시의 성과를 설명하던 중에 한 시민께서 그렇게 일 많이 했는데 왜 이리 조용하냐라며 홍보를 많이 해야지 말을 안 하니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이 듣는 것이 소통의 능사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도 전해야 통한다. 이런 또 다른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 성과 자랑 많이 하겠습니다. 인천이 달라졌음을 소문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인천 주권 시대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인천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고 또 시민이 인천의 주인이 되는 지름길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우리 인천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는 더욱더 매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 함께 잘 사는 인천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시민의 뜻에 보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톨스토이는 대표 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제1부 첫 장 첫 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행복은 평범함에 있다는 통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인천시도 평범함에 더욱 주목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 일하고 내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 일상인 사회, 누구나 쉽게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기고 소박한 미래를 예감하는 행복, 때 되면 결혼하고 아기 낳아 키우는 일이 특별하지 않은 세상, 학생은 공부하고 청년은 도전하며 노인은 공경받는 이치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실행되는 인천을 시민과 함께 갖고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손에 손잡고 애인을 외치며 우리의 소박하고 평범한 꿈이 커다란 미래가 되는 확신 속에서 새로운 인천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 편지를 전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의 목소리가 아까 들어오실 때보다 한층 더 높아지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열심히 인천을 위해서 일해오셨고 또 그만큼 인천을 잘 사는 도시, 가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천의 의지, 그리고 특별하진 않지만 평범함이 정말 소중한 가치가 되는 인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3년 동안 인천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천과 관련된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느꼈지만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고요. 또 인천같이 재창조와 인천 주권 시대를 발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시장님께서 우리는 애인, 우리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방향 시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정상 조금 짧게 해달라고 지금 정책기획관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위 그 핵심적인 사항 그리고 오해가 있는 부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2014년 7월 1일 1년 365일 하루 20시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재정 운영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건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말이면은 그러니까 2014년 7월 2일 날 취임했지만 2014년 예산은 제가 편성한 게 아니죠. 그래서 2015년부터 제가 사실 2년 6개월 동안 편성된 예산과 재정 운영을 하면서 2년 6개월 만에 쉽게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2년 6개월 만에 2조 6천억이 줄었다. 2년 6개월 만에 정확하게 2조 6천억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6천억이 더 줄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 줘야 될 거, 군구에 줘야 될 거는 이거는 부처로 잡히지 않죠. 근데 빚이죠. 사실 안 줬으니까. 그거 6천억까지 다 갚았어요. 실제 3조 2천억을 줄였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년 6개월 동안에 2조 6천억이 줄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까지 갔던 게 이번 달 말이면은 25%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25% 이하가 재정 정상 단체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승인하는 2개 분기에 그걸 갖고 가기 때문에 선포는 안 되지만 사실상의 2년 반 만에 재정 정상 단체로 복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기자회견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100만 원은 알아요. 1000만 원도 얼마인지는 압니다. 근데 조가 되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루에 1억씩 매일 갚아도 2조 6천억을 갚으려면 70년이 걸립니다. 하루에 매일 1억씩을 갚아도 70년이 걸려요. 하루에 1000만 원씩 매일 갚았는데 2조 6천억을 갚으려면 70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100만 원 알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을 매일 갚으려면 7,000년이 걸려요. 단군 이전부터 그 기간보다 더 어려요. 조라는 단위는 그겁니다. 그래서 2조 6천억을 2년 6개월 동안 갚았는데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억을 갚아도 70년을 갚아야 돼요. 그걸 2년 6개월 만에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채가 그거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게 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늘렸냐? 저 빚을 줄이고 예산을 늘렸느냐? 시의 예산은 시세가 있잖아요. 시 수입이 있고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 외에는 뭐 세액 수입이라는 게 뭐 토지를 매각하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금을 지난 3년 동안 2015, 16, 17 3년 동안 그 전 3년보다 2조 5천억을 더 받았습니다. 2조 5천억을. 지난 3년보다 2조 5천억을 더 받았어요. 특히 보통교부세를 7천억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교부는 우리 시에서 그냥 쓰는 돈이에요. 어디 용도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금은 1조 8천억을 더 받았어요. 복잡하시죠? 2조 5천억을 더 받은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리스 차량은 인천시에 있는 차량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거 부산에 있는 것도 인천시에서 유치해가지고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3천억이에요. 3천억. 전국의 자동차 리스트 차량의 58%를 인천에서 유치를 했어요. 그 전에 2013년도에 1,300억 했던 것을 3천억으로 늘리는 이런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오해를 낳게 하고 뭔가 흠집을 내려는 사람들이 송도 땅 팔아서 부채 갚았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여기 없네, 게. 부동산도 매각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 송도 토지는 정확하게 6,300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매각해갖고 특별하게, 경제청 특별하게 해서 우리가 거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유상으로. 유상으로 이관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해서 일반회계로. 6,300억 가져와서 3,300억을 이미 갚거나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갚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송도의 토지를 매각해서 실제 수입으로 들어온 거는 3천억입니다. 3천억. 그러면 먼저 민선 5기 때는 전 정부에서는 부동산과 여기 터미널과 해갖고 1조 8천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1조 8천억을. 지금 민선 6기 들어와서 그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실제 수입은 3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빚은 2조 6천억을 줄였어요. 명확하시죠? 동돌 땅을 팔아서 부채를 줄인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흠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는데 2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또 자체 세입 증가를 가져오고 그 결실, 그리고 이것을 또 사실 세출도 조금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 이해를 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장이 인심 쓰고 싶죠. 민선 시장이 뭐 한 1조만 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양심상.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그러나 줄이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거는 좀 줄이면서 넉넉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점은 내가 저로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재정 확보를 통해서 2조 5천억이라는 부채를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갖고 큰 전환점이 마련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자가 1년에 4,500억이었어요. 1년에 이자가. 하루 이자가 12억이었습니다. 이거 반으로 줄였어요. 그럼 4,500억 나가던 거 반으로 줄였고 2천억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이브가 됐잖아요. 2천억을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큰 전환점이에요. 그 다음에 원금 갚느라고 금년에만 7,171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원금 갚는 거 올해 갚을 거 내년도에 갚을 것까지 땡겨서 조기 상환을 하느라고. 내년도에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올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올해 드디어 이제 이 터닝 포인트를 조금 맛배기로 한 게 뭡니까? 중학교 무상급식, 그 다음에 복지예산 확충, 또 출산용품 제공, 이런 정책들을 취하고 이번 추경에도 약 1,800억 정도 담았어요. 내년도에는 이제 이거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 그것이 이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참고 이해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내년도 예산 편을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예를 들어 문화예산이다 문화 관련 단체, 뭐 복지 관련한 단체, 체육 관련 단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다고 막 허투루 막 낭비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써서 이제는 이 재정 건전화의 결실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시민 행복 시대를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민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화는 불가피한 겁니다. 시장이 욕 먹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빚 준다고 하지만 나한테 예산 많이 주는 거 좋아하지.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천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건 이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금년부터가 터닝 포인트 맞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사업 예산이라든가 환경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금년에 40% 증액했어요. 문화 예산 1.9%였던 걸 2.2%로 올렸는데 이제 3% 시대를 열어간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좀 보면요. 매립지 문제는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이것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조금 아까 기자회견 때도 기자들한테 이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시장하면서 가장 잘한 것 중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수도권 매립지 정상화 시킨 겁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가 2016년 사용하는 거로 그 사용 기한이 돼 있었는데 대체 매립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상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메리츠 면허권을 인천시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겁니다. 메리츠 면허 소유권은 인천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71% 갖고 있고 환경부가 29%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식의 변경 승인권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한다도 환경부 장관이 매립 면허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매립, 그러니까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천은 어디다 갈 거예요, 쓰레기를. 그래서 먼저 정부에서 대체 매립지 용역을 했어요. 그 대체 매립지 업소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와서 공개했어요. 그 대체 매립지가 어디였죠? 1 후보가 바로 거기에요, 매립장. 거기다가 매립지예요. 2 후보가 송도였어요. 시민 여러분 그거 수용하시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 매립지는 여기가 아닌 곳에 매립을 합니다. 우리가 아닌 경기도, 서울 이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대체 매립지를 만들고 그 동안에만 3-109 제한된 면적을 쓰도록 한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얘기지만은 매립지를 인천시로 넘기도록 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대체 매립지 인천 넘어오는 것만 몇 조예요, 그게. 그게 약 600만 평 됩니다. 지금 거기 뭐가 있죠? 골프장이 있고, 승마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 매립지 1매립장. 앞으로 다 오게 되면 거기 테마파크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조 원대에 달하는 매립지를 인천시로 넘기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에 넘겨라.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직 뭐 안 되고 있다는데 다 합의된 겁니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게 논리가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적자다. 매립지 관리공사가 적자다. 이제 그 말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어요. 매립지가 넘고 자산이 8천억이에요. 왜 반대합니까? 어느 누구라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1조 가까운 돈을 우리가 주고 그 다음에 흑자로 돌아서고 또 이것을 매립지가 우리 거로 들어오면 반입 수수료를 조금만 조정해도 흑자폭은 훨씬 더 커져요. 왜냐하면 반입료 수수료에다가 50% 가상금을 붙여서 인천에 넘겨오는 게 지난해 780억이었어요. 올해도 700몇 억도요. 인천으로 매년 700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에 오는 거 반대하는 이유가 없어졌죠. 이거는 소위 말하면 뭔가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조 가까운 걸 우리 주고 흑자로 돌아서고. 그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정책은 정말 유례가 없는 대표적인 현안을 해결한 그런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땅도 이제 우리께 되고 공사도 우리께 되고 반입 수수료도 우리가 정하고 대체 매립지는 딴 데 조성하고. 그런데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 누구라도 얘기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서구는 이제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를 맞이하게 된다. 여기 이제 테마파크 2군데가 지금 외국하고 MOA 체결하고 하려고 하는데 매립지 관리공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거기도 일부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간다. 이게 이제 정상화입니다. 그 외에 뭐 교통 문제는 워낙에 많이 아시기 때문인데 한 가지 인천 주권 시대를 열어갑니다. 인천발 KTX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철도가 되려면 뭐 이거 계획하고 예타하고 설계하는 데만 해도 아마 5년 10년 걸립니다. 근데 1, 2년에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가지고 수인선 내년이면 다 개통이 돼요. 그럼 수인선에 어촌역에서 경부선을 붙이는 3.5km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제3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되고 예타도 다 끝내고 사업비도 금년에 47억 확보해서 설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1년 3, 4년 뒤에는 인천에서 KTX를 타고 송도에서 출발해서 바로 대전은 1시간 그리고 광주나 대구는 1시간 50분 부산은 2시간 40분인가요? 이렇게 인천발 KTX 시대가 열린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아서 그 다음에 내부에 요 이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지금 서울로 가는 길 중심으로 된 걸 남북축을 해가지고 순환망 도로를 2개 만들고 그 다음에 순환철도 3호선은 순환철도가 됩니다. 지금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은 남북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3호선은 순환철도로 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천의 가장 현안은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제가 시장 취임할 때 200군데가 넘는 곳이 발표가 돼 있었어요. 뭐 도시재생 사업 뭐 한다고 하는 게. 근데 200여 군데가 다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100군데로 줄였습니다. 다 해제하고 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래서 뉴스테이를 통해 갖고 지금 11군데가 하고 있고 기타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 10년 동안 못했던 걸 다 정상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 보면 이건 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뉴스테이는 건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임대사업의 펀딩, 자금 조달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를 변경하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런 군데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활성화 문제는 이따가 조금 논의하면서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뭐 그동안에 사실 일자리도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고용률이 높아요, 인천이 현재. 근데 실업률도 높아요. 고용률도 높고 실업률도 높아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인천은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이 몰리는 겁니다. 부산이나 대구, 서울도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천만 인구가 증가되고 또 지표가 증가되고 있어요. 작년에 수출도 15% 늘었어요. 다른 데 다 줄었는데. 그거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특히 20, 30대 비율이 다른 대도시 중에서 1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책임감도 갖고 있다. 뭐 청사진 그 청년들에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진행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무조건 청년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청사진이라든가 FDI 같은 8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투자 80% 가까이 78.7%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개 산단을 고도화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청와대 대통령께도 이게 현안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기업 유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제가 자부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천은 이렇게 300만 대도시인데 우리가 무슨 서울의 관문도시고 위성도시고 수도권의 한 도시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0만이면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우리가 중심이다.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 게 인천의 가치의 창조예요. 인천의 역사적 자산, 가치, 경쟁력 이걸 살려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쭉 추진되면서 뭐 그건 실제 저 중구일원의 계양 창조 도시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가령 인천발 KTX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학산 우리 2000년 그 비료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인데 못 올라갔어요. 제가 취임해서 국방부에 이건 먼저 해결을 하고 문학산 정상 올라갑니다. 이것이 인천의 가치의 창조, 우리 건데.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제가 얘기하는 우리는 인천, 에임 프로젝트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그래갖고 결론은 인천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한 거는 예를 들면 병무지청도 개청을 했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도 개원을 했고 금융감독원도 새로 만들었고 유엔 거버넌스 센터도 새롭게 들어왔고 뭐 쭉쭉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비롯해서 보훈병원이 지금 기공식을 갖고 진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또 관광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관광공사를 발족했어요. 관광공사 발족하니까 처음에 막 반대하고 왜 발족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관광공사를 통해 갖고 인천이 얼마나 훌륭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종의 복합 리조트 3개를 모조리 인천에서 유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35개 도시가 35개 지역이 복합 리조트를 하나 하려고 유치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결론은 인천에서 다 유치를 했습니다. 이 하나가 몇 조가 되어가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시티가 개장을 했지만 앞으로 2개가 영종에 개장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로 인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이 엄청나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관광산업의 새로운 게 되고 강화는 내년도에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올해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강화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이거 충분히 가도록 하고 168개의 보물섬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보물섬 하고 이 섬의 가치 창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지난 옹진구청에서 얼마 전에 여기서 4차 관광진흥 확대회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성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산의 3%를 문화예산에 하는 것을 단기간 내에 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300만 원 되는데 시립미술관 하나 없어요. 여기도 1,000억 넘는 토지를 기꺼이 시에서 마련을 해서 용현하객지구에 시립미술관을 만들고 뮤지엄 파크를 만들고 문화의 새로운 고장을 만들어가고, 도깨비 얘기했는데 도깨비 별에서 온 거대 태양을 위해 인천에서 많이 촬영해요. 왜 다 인천에서 많이 촬영할까? 계속 그렇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여건상 유리합니다. 서울에 가까이 있기도 하고, 여기는 한번 촬영을 하면 과거의 역사도 있고 현재의 역사도 있고 미래의 역사도 있어요. 그 영상위원회를 통해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와만사성 드라마도 저기 TV 드라마도 저기 갖고, 인천 상륙작전도 그래서 만든 겁니다. 인천의 가치의 참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인천 상륙작전을 만들도록 해가지고 그 만들어서 걱정을 했어요. 이거 돼갖고 손해 보면 어떻겠나 했더니 관객 700만 명이 돌파해가지고 영화 만든 사람은 이익 봐서 다양으로 생각해요. 인천의 가치의 창조 차원에서도 인천 상륙작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문제인데, 이 복지 문제는 뭐 하나 둘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 3년간 복지 예산이 그전 3년보다 1조 원 많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복지 예산은 시민들이 행복한 게 목표 아닙니까? 시민들이 행복한 건 결국 복지나 문화나 교육, 환경으로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예산은 이제 향후에 쭉 그 금년도를 토대로 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공간 복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이 참 억울한 게, 뭐 인천은 사건 사고 도시처럼 자꾸 돼 있지만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난 2016년도 세계 도시 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버에서 전 세계 341개 도시 중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인천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경보다, 서울보다, 전 세계 제네바보다 안전한 도시가 인천으로 선포됐는데 그걸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인천은 그렇지만은 안전 문제는 뭐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각종 정책을 앞으로도 안전한 인천 도시를 지향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런 녹색 환경 차원에서 뭐 3천만 그루 심기라든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이제 굴포천이 국가천으로 지정되고 인천 종주 녹죽길도 지금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 해야 될 거는 재정 건전한 완성. 그다음에 각종 현안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완결을 내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활력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번에 시의 일자리 경제국을 하나 만들고, 결국은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를 증진시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데, 사실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우리가 전국에서도 평가도가 가장 최고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지금 마련해 갈 겁니다. 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이 자리에서 뭐 제가 시간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관광산업, 또 이제 4차 산업, 우리 인천과 좀 좋은 데가 있어요. 공항, 항만,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첨단 산업단지 이런 걸 통해 갖고 4차 산업을 준비하는 인천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결국 7대 주권을 갖다 만들어가는 게 인천시의 목표예요. 인천시의 목표가 민생 주권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는 복지, 그 다음에 교통주권, 아까 얘기한 인천발 KTX, 순환 철도망, 그 다음에 내부 순환 고속도로, 이런 교통주권, 그 다음에 해양주권. 이거 말할 수 없죠. 말씀드릴 게 없죠. 인천은 해양 문명도시예요. 그래서 해양박물관도 인천에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계양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주권, GCF가 있는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주권, 우리 문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시민의 행복을 체감할 수 있고, 교육주권, 경제주권.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특성,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이걸 극대화시켜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간다. 그것이 우리의 완성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을 정리해 본다면 너무 빚에 가해 눌려갖고 어쩔 수 없는 상황, 1년에 4,500억 이자를 물어야 되고 하루에 12억을 이자를 물어야 되는 이 암울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일본이었고, 이게 짧은 2년 반 만에 재정 정상단체가 되고 빚은 반으로 줄고 이제 많은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것은 인천 주권 시대를 열어감으로써 우리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간다 하는 것이 요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진심 편지를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그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유정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래야 하노라 훗날 알아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인기 영합 쪽으로 했으면 2조 6천을 갚았겠습니까? 다 인심 써서 예산 나눠주죠. 그래서 이 진정성이고 시민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은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순풍이호라는 어느 기자가 아침에 칼럼을 썼길래 좋은 말인데 하고 인용을 했어요. 순풍이호. 바람 부는 방향으로 소리 질러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방향으로 연 띄워야 날아가죠. 반대 방향으로 연 날아갑니까? 바람 부는 방향으로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연 날리고 높이 날아서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자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민선 6기 4년 차도 더더욱 시민 여러분과 미래를 위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정성 있는 성과 보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년 반 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시민 행복 더하기 대화가 진행됩니다. 저도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시정 방향에 대해서 보고는 드리고요.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으셨는데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시장님과 계급장을 떼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시는, 시장님 괜찮으시죠? 자유로운 질문들 받아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300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시의회 재갈원영 의장님께서도 많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화 방법은요. 사전에 인천 지역 각계 가층의 대표 12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화 방법은 재갈원영 의장님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 후에는 연장자 순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3년 동안 인천시가 잘한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사항,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분당 3분 정도의 시간 동안 시장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대표자와의 대화가 모두 끝나면 시간을 감안해서 뒤쪽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참석하신 실 국장님께서 꼼꼼히 메모를 하신 다음에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화, 시민과의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만 인천 시민의 대표자이신 재갈원영 시의회 의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광역시 의회 재갈원영 의장입니다. 네, 오늘 우리 그 시민과의 대화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시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3년 동안 민선 6기 3년 동안 정말 우리 인천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님 말씀하고 중복되긴 하지만 부채를 약 2조 6천억 원 정도를 상환을 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재정 정상화 단체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네,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도 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네, 올해부터 예산 정책 분석 팀을 만들어서 우리 인천시의 그 예산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네, 집중적으로 감시를 할 거고요. 또 올해부터는 그 우리 시의회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민 여러분들께 인터넷과 모바일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의회 상임위 활동을 보시면 시의 네, 예산 앞으로도 문제라든지 우리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네, 올해부터 예산 정책 분석 팀을 만들어서 우리 인천시의 그 예산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네,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동영상이 있는가를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고 집중적으로 있어서 감시를 할 중복이 거고요.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좀 시청해 주시기 올해부터는 바랍니다. 그 우리 네, 시의회 그래서 그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민 여러분들께 인터넷과 모바일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네. 의회 상임위 활동을 보시면 시의 예산 앞으로도 문제라든지 우리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네, 올해부터 예산 정책 분석 팀을 만들어서 네, 우리 시가 어떻게 인천시의 운영되고 있는가를 잘 예산이 보일 수 있기 시민 때문에 혈세가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항상 시민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네, 궁금하시거나 또 참여하실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네,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민선 3기 동안 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포함해서 네, 인천발 KTX 등등 아까 시장님이 쭉 말씀하신 그런 그 인천 발전을 위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거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바로 우리 인천의 가치 재창조다. 가치 재창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 인천에 대해서 그 모르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가치 재창조 우리 정부 시장께서 가치 재창조 사업을 네, 진행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도 많이 알게 되고 배웠습니다. 우리 그 답동성당이 그 서울의 명동성당보다 1년 먼저 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성당이라는 거 우리 시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사실 몰랐다가 이 가치 재창조 사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최초의 뭐 등대라든지 뭐 계양 그다음에 철도 우리 인천은 그 대한민국 근대화 시기에 있어서 인천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많이 있는 데입니다. 그 이후로 올라와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6.25 전쟁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인천 상륙작전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와서 봐도 우리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경제자유 구역, 수도권 인구, 시장, 중국 시장 등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러한 그 훌륭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 그 사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뭐 전국 8도에서 다 모여서 오시다 보니까 그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정체성이 없다, 주체성이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인천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 인천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저는 바로 우리 인천 시민으로서 인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인천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 인천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저는 우리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전하게 됨과 동시에 우리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인천의 가치를 정말 우리 인천에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가치를 우리 시민들께 제대로 인식시키고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갈원영 의장님 지난 3년간의 시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가치 재창조 정말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시민원로 회의 김수만님과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인천시민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먼저 잡았는데, 우리가 민선 6기 4차를 맞이하는 우리 시장님을 맞이하는데 정말 역사적으로 돌아켜 보니까 인천 출생으로서는 처음 우리 시장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우리 자유시장 시절에 우리 김정열 시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역시 이제 시흥분입니다. 인천 사람으로서는 처음이죠. 저는 인천에 사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남구에 제가 6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남구에 살면서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도양화학의 앞에 45,000평 뮤지엄 파크를 개발하신다고, 문화를 개발하신다고 그래요. 인천의 빚을 인천 좀 갚았구나. 제가 서울, 부산, 대구 댕겨 보면 인천에는 만약 세무 도시라면 빚을 그렇게 많이 졌다면 전임 시장께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개발하다 보니까 빚을 좀 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의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빚을 졌는 거죠. 네. 그 후에 우리 유정복 시장이 내려져 가지고 참 민선 6기 1년 차에 인천시청 말단 공무원하고 지가 차를 한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인천시장님이 어때 그랬더니 하루가 24시간인데 소변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빚 갚으니라고. 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저는 또 인천에 살면서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 불만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인천시장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죠. 네. 남구에 65년 살면서 이게 우리 인천이 발전이 많이 됐지만 서울 인천 신도시 청라지구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구가 너무 낙후됐어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뮤지엄 파크 도양화학에다가 15,000평 그걸 하신다고 2022년에 오픈하신다고 완성하신다고 그러는데 또한 저는 인천의 삶을 자부심을 느낀 거는 이제 민선 7기에 들어서서 KTX를 인천에서 탈 수 있다는 거. 이건 전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장님이 뮤지엄 파크를 이제 하신다고 그러는데 2,853억을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도시의 얼굴은요 문화입니다. 문화. 미술관, 박물관 이게 미술관입니다. 좀 아쉽게도 우리 인천에는 대학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예술대학이 없고 음악대학이 없어요. 이게 좀 인천 시민으로서 굉장히 저는 예술가의 집안입니다만은 예술가를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이 사는 것을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바란다면은 내년에 선거인데 재선이 되신다면 마이크를 제가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 내년에 재선이 되신 후에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만님께 어떤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우리 시에 이제 50여 분의 그 원로 위원님들이 여기 다 나와 계신데요. 항상 우리 인천 발전을 위해서 원로로서의 그 고언과 또 역할을 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문화의 중요성 또 우리가 인천발 KTX 등 지역의 그 어떤 지역 정체성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귀담아 듣고 시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편안하게 시장님께 질문 형식으로 해주시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실 겁니다. 자,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대한노인회 강화군 박용렬 지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용렬입니다. 오늘 민선 6기 3년 차를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신 유정복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유정복 시장님께서 인천의 경제 또 우리 노인의 그 복지에 대한 또 건강인가 또 효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점도 노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시장님께 노인에 대한 건강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노인회가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 60개 과목에 70개 강좌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중 안에서 이 노인들이 실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그 노인의 운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게이트볼, 항공, 그라운드 골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우리 인천의 그 노인회에서 이 게이트볼은 아주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시장님 배에도 있고 연합회장 배에도 있고 우리 지회장 배에도 있어서 이 전국에서도 가끔 우승을 합니다. 금년에 25일 날 세종시에서도 이제 전국 대회를 했는데 인천에서 3팀이 갔습니다. 남자팀 2 오고 여자팀 1팀이 갔는데 여자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팀은 3등을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인천 시장님께 이제 건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항공하고 그라운드 이 골프에도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이 노인들이 건강에 좀 도움을 갖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끝머리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 것은 이 노인에 좀 많이 관심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영렬 회장님은 뭐 과거에 조합장도 하시고 의원 활동도 하시고 아주 두루두루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도 강화 노인회장을 하시면서 우리 시 연합회 부회장을 하시는데 강화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0%입니다. 또 우리 시 전체는 12%예요 지금. 그 노인 인구가 36만 명입니다. 이 고령화가 어느 정도로 빨리 진행되냐면요. 우리 90세 이상이 인천시에는 12,000명이 넘습니다. 100세 이상이 938명이고 110세 이상이 201명입니다. 놀랄 일이죠. 이거는 매달 저한테 통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특히 그 운동과 관련해서 게이트볼은 지금 뭐 굉장히 활성화돼서 하고 있고 한궁 이 궁도 이것도 지금 다 사정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좀 살펴보고요. 그라운드 골프가 최근에 이제 골프가 그냥 골프가 있고 그라운드 골프가 있고 파크 골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체육회 상임부장도 나와 계시고 그런데 한번 조사를 해가면서 필요한 활용 부지가 어디 있는가 좀 감안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확충되는 노인시설 체육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자는요. 인천 경영자 총협회 이종광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경영자 총협회 이종광 부회장입니다. 오늘 시장님의 자신감 넘치는 시민에 대한 애정 어린 편지 또 보고 받고 아주 감명받았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2가지 정도의 질문과 1가지의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인천광역시가 채무가 많아서 전국 평균의 그 재정 건전성이 낮기 때문에 디폴트 위기에까지 왔었고 그러나 이제 3년 만에 많이 탕감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부채를 많이 갚으신 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리나 또 부채가 저금으로 인해서 오는 이익과 또 반대적으로 또 불이익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이 지난 3년간 2억 5천을 전기보다 5기보다는 많이 이제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도 계속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건의 사항을 들 수 있다면은 4차 산업에 따라서 우리가 인천 경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인쇄문에는 잠깐 언급이 된 걸 봤었는데 그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좀 건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4차 산업이 오면은 이 산업이 급속도로 변화함으로 인해서 지금 청년들은 평생 한 10번 정도는 재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누구나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인천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타 도시보다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를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99라는 의미는 중소기업의 숫자가 대기업에 비해서 이제 99%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숫자적으로. 근데 인천은 통계에 의하면 99.9%가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여건이 이제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취업 인구는 88%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인천은 88.9%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인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그만큼 높은데 선진국일수록 평생 교육이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임해야 할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교육 투자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인 교육 내지는 평생 교육 또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4차 산업을 준비를 위한 또 변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내 투자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종광 부회장님은 뭐 경총에 사실 아주 산 증인이라 할 정도로 현장에서 애써 오신 분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빚이 꼭 없는 것만이 능사냐? 맞습니다. 기업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어떤 사실상 빚을 내서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해내는 건 필요한 빚이에요. 그래서 빚을 진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빚에는 이렇게 하면 쉬울 거예요. 기업에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월급을 주기 위해서, 새롭게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빚이 있고, 투자를 위한 빚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투자성 빚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나쁜 부채가 뭐냐면 우리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나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것, 회수가 안 되는 빚, 이 금융 부채, 금융으로 빚어 이거는 골칫덩어리거든요. 그거를 지금 한 2조 6천을 갚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하고 1조 이상, 1조 5천 빚지고 그다음에 기타 재정 운영하느라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어디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융 부채 중심으로 지금 거의 안정화를 했다. 나머지 있는 예를 들어 도시공사에서 검단 신도시를 한다, 루원시티를 한다 이런 거는 처음에는 다 보상금을 주고 하니까 기체를 발행을 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빚이 되지만은 이거는 분양하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성 부채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빚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다만 대책 없이 이자만 나가야 되는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만이
재정 운영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그다음 재정 건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될 거고요. 그렇게 할 때 고통이 따르는 거죠. 고통이 따르는데 시민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드리는 거고 시의 고충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을 최근 3년 동안 지난 3년 전에 비해서 2조 5천억을 더 받은 거 사실인데 앞으로도 그렇겠느냐?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이것은 무슨 여당이니까 아니 대통령이 여당 단체를 주고 그럽니까? 그런 게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와 우리 공무원들 정치권 모두가 다 피나는 노력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연초부터 우리 공무원 국장 과장들이 단위 부처 다 가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교부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안행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옛날엔 또 교부세 개장도 했어요. 30여 년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통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지 무슨 누구 저 대통령 안다고 해서 힘이 아니에요. 힘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힘인 것이죠.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큼 여기에 힘을 모아주느냐가 힘이지 어떻게 모든 일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전혀 아니다. 대통령이 어디 시에 어느 도에는 예산 주라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됐어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노력해서 그런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중요한데 이거는 뭐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로부터 증기기관 기계로 해서 1차 산업, 2차 전기로 인한 대량 생산화, 3차 이제 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4차 산업은 이거는 정말 AI, IoT, 로봇 이제 이 모든 것이 가상과 현실 융합되는 산업 시대를 맞이한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여기는 놀라울 변화가 오는 거죠. 우리 알파고 보셔서 알다시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이건 참 가공할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는데 여기 대비를 해야 되죠. 이거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은 우리 특히 청년이나 뭐 취업을 할 기회를 못 찾아서 어려움을 겪는데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은 미스매칭 문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대한 인턴십을 이번 대폭적으로 늘려서 청년들도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이거 할만하네 이런 걸 연계시키는 거를 아주 대규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좀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 4차 산업의 중요성과 평생교육을 위한 투자 이게 과감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나중에 시국장님들께서 또 보충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자, 다음은 한국예총 인천지회 김재열 회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침 이렇게 시민 대화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우리 김수만 위원님께서 오히려 제가 해야 될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인천 그 도시의 얼굴은 바로 문화하고 문화시설이고 그렇다는 말씀에 정말 깊은 동감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총 문화단체 회장으로서 전국의 도시 예술 행사, 문화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특별히 예향이라고 하면 광주라든가 전주, 목포, 호남 지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대구나 부산이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 중에 시설 중에 시립미술관이 없는 곳이 바로 우리 인천시입니다. 참 그나마 이번에도 크게 우리 부지를 확보하셔서 용역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크게 기대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부원드린 말씀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서두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좋은 미술관,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곧 그것은 좋은 건축가라든가 좋은 플래닝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려면 좋은 그 정말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서울 같으면 무슨 뭐 본부장까지도 둡니다만은 특별히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문화 도시를 가려면 결국 예산인데 이번에 정말 20년까지 3%라는 예산을 확정하셨습니다. 정말 예술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행스럽고 정말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조기에 좀 이렇게 달성을 하셔서 인천광역시가 7대 광역시 중에 가장 문화시설, 문화 예산이 적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거를 좀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문화주권 사업에 관한 발표도 우리 수차례 있었고 또 우리 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직접 챙기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의 의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열 예총회장님, 문화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경제 이런 사회적 인프라 이런 거는 궁극적으로 문화나 복지를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시립미술관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제대로 된 시립미술관을 만들어가겠다. 또 문화예산 3% 조기 달성은 2020년 목표로 했지만은 재정 상황을 봐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주권은 지금 발표한 내용은 김재열 회장님 아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가겠다.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할 때 결론은 뭐냐? 결론은 7대 주권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인천의 목표요 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화적 체감 지수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미술관 같은 것도 좀 더 개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천의 랜드마크를 위해서 국제 공모 용역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의견을 들어서 방법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직답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천이니만큼 문화 주권이 더 성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인천 YMCA 이창원 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냥 바로 시간이 없으셔서 바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나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천의 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그런 자산이 있습니다. 인천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잘 개발하고 육성을 하면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는 교육의 장이 되고 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관광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해서 두 가지를 첫째는 아까 두 분 다 언급하셨던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된 일입니다. 어제가 6.25 67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인천에 물론 지금 현재 상륙작전 기념관에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와 또 홍보용 여러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많은 시민들이 그 세 곳의 상륙 지점, 소위 말하는 레드 비치, 블루 비치, 그린 비치가 어딘지 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 그런 작전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전쟁사에도 아주 기억되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개발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또 인천만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산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백범 김구 선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저 인천대공원 구석에 백범 선생님과 그의 모친 광라원 여사의 동상이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어렵고 또 그분이 인천과 맺은 그 인연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민비 시해 사건으로 생긴 일본 헌병 트치다 대위를 살해해서 이제 사형을 받은 것을 이 고종의 특사로 3년형을 받아서 해주 감옥에서 인천 감리소로 이감이 돼서 3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데라우치 총독 살해 음모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 백오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종신형을 받았다가 7년으로 감형이 돼서 또 인천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천항 축소 공사에도 노역으로 동원이 됐었고, 그리고 탈옥을 이제 이분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아들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광락원 여사가 지금의 내동 송악동 일대에서 동량을 해서 아들 옥바라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에 기초해서 지금 대공원에 있는 광락원 그 어머니 여사의 동상 오른손에 바가지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일부러 그것을 더듬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유적지, 강화서부터 인천 답동으로 용동으로 그 많은 관련된 흔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한 대 좀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은 아이들에게 교육도 되고 관광화하지 않겠는가. 우선은 동상을 이전하는 문제부터가 급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천의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인천 생육작전, 또 백범 김구 선생 관련한 역사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시설 제조적 문제. 그 인천 상륙작전은 세 곳의 상륙작전을 한 부분을 그렇게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교육장하고 관광지화하는 부분은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백범 김구 선생도 그 대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너무 거기가 가지를 않아요. 접근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할 때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의 생각에 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는 대공원에 두더라도 그 앞으로 나오면은 많이 볼 수 있고, 사실 역사적인 장소 제조망은 중구에다가 해야 됩니다. 저 경동 사거리 쪽에. 근데 지금 거기에 이게 장소가 참 마땅치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앞으로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있고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훈 회장님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 대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인천 여성단체 협의회 원부희 회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 협의회장 원부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 위기를 위해서 재정 정상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던 시장님께 다시 한번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네. 마이크를 좀 당겨주면. 네. 앞으로 좀 아니, 당기셔도 예. 잘 안 들리나요? 네. 네. 다음은 저희도 그냥 일단 건의 사항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 300만 인구의 인구 반 이상이 그 여성인 상황에서 인천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성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단체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 활동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여성형 경제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경제력을 갖추었을 때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차세대 여성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여성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에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여성, 그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뒷받침이 조금 다른 일반 일자리보다 강화되지 않으면은 일자리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성 일자리 지원단을 이미 만들고 또 7개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면서 취업을 이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을 갖고 무슨 단일 정책을 하니까 결국 일자리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그 가운데 그 맞춤형으로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는 건데요. 지금 금년에도 사실 상당한 부분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은 지난번에 여기 시청 홀에서 그 취업 박람회 식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통해 갖고 취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수급 관계를 매치를 시켜주는데 주력을 해나가면서 각 그 지역별로 갖고 있는 새로 일자리 센터하고 연계한 종합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시가 여성 일자리를 우리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가는 시로 되어 있지만은 그 금년에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야 될 일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가는데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인천 지역의 여성들이 자신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략인재연구소 김헌수 부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발언 순서를 보니까 상당히 젊은 층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하나는 이미 그 시장님께서 발표하는 도중에 클리어하게 그 내용을 확인함으로 해서 아예 건의보담도 차라리 저는 선수 사기 앙양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300만 인천 시민하고 함께 더 큰 보포로 가시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좀 제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제가 4차 산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2016년 1월 16일 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있었던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이 뭐라고 했냐면은 전 세상에는 앞으로 이 4차 산업이 올 것인데 굉장히 빨리 온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쓰나미처럼 온다라고 그랬고 굉장히 넓게 그리고 아주 깊게 그리고 굉장히 빨리 오면서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는 굉장한 충격에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한마디로 했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뭐냐? 가상과 현실의 융합이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판교, 광교 아마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로드맵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그런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인천시도 앞으로 오면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가 서울, 부산, 대구가 아니고 서울, 부산, 인천이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갖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슨 비전이나 로드맵이 나왔는지 그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구 쪽에 보면은 금암인가요, 금단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스마트 시티 부분을 말씀을 좀 들어마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됐는지 해서 그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금암. 네.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쪽 어디까지 좀 진척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것도 왜냐하면 4차 산업하고 충분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은 아까 제가 잠깐 그 이종광 부회장님 말씀하셔서 그랬지만 지금 김헌수 부원장님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있지만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도래할 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뭐 심지어는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정도로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이게 도대체 현실과 가상의 융합된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기에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걸 시장이 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의 여건을 살려서 여기에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데 앞으로 좀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여기는 학계와 전문가와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해나가겠다. 다만 인천시는 이런 첨단 그런 앞으로 사회에 대비해 나가기 위한 여건이 많은 제 경제단체가 있고 첨단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그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또 미래도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스마트 시티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검단에 추진해오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 검단 스마트 시티는 두바이 참여해서 했던 부분이 투자자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도 역시 개념은 컨셉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지금 그 이름은 이제 새로 공모를 합니다. 검단 신도 새로 이름을 공모하고 있는데 그런 첨단 산업이 여기에 좀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은 갖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세한 거는 뭐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시국장님 분들께서 추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많은 각계에 계시는 지혜가 모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남구 치매주간 보호센터 이형규 센터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남구 치매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인하대학교의 이영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인천시가 내세우는 공감복지라는 그 타이틀에서 밀착형 우리가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고령화 시대가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그 관리 사업을 아주 예전부터 촘촘하게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번에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그러한 그 설계를 할 때에 가장 모델로서 저희 인천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러니까 치매로 진입되는 단계에 있는 어르신들이 거의 10,000명 정도가 계십니다. 인천시에는. 근데 지금 현재 이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시설은 약 600명 정도를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너무 이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너무너무 진짜 인천시에 감사해 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는 몰랐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고 보니까 세금 내는 거 하나도 안 아깝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좋은 사업인데 나머지 분들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진짜 나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그 복지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그 관리 체계에서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이렇게 목을 내밀면서 얘기했더니 목이 조금 그러네요.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심도시의 그 개발하고 그다음에 송도, 청라 이런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맞벌이 가정인데 자녀들의 양육 문제와 관련해서 다들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2시에 끝나게 되면은 아이들을 어디다 맡길 데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 학원을 4군데나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에서는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엄마들한테는 그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해남군 같은 경우 또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낳으면은 그 양육비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특이하게 본 거는 아이가 10살 될 때까지 시와 그 본인 가정과 매칭을 해가지고 10년간의 그 교육보험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진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서포트하는 시스템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시장님이 이제 앞으로 남은 그 민선 6기에서 그런 아동과 관련한 저출산 문제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그 2가지에 대한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희 교수님이 그 치매 어르신 관련한 부분하고 저출산 대책 관련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현장 감각을 갖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시에서 그거를 이제 시정에 정책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거는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이 다양한 정책을 하는데 현재 추진 사항에 우리 교수님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공간 복지를 만들어 가는데 해나가고요. 다만 그 시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체계를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복지라는 게 무조건 돈만 지원하고 무슨 사람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에서 좀 문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다음에 여성 저- 경력 단절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네네.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뭐 워낙에 국가적인 과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출산화에 대한 용품을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이걸 더 어떻게 실질적인 출산 정책을 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은 정책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말씀 있으시면 주시면은 저희가 내년도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미래에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치매와 또 여성 복지, 뭐 저출산 문제들 앞으로 현명하게 의견을 모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질문이 남았는데요. 다음은 카톨릭 환경연대 박홍렬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저는 뭐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사실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일상의 평범함이 미래의 비전이 된다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저는 뭐 그 국가의 목적은 국민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주는 것이고 광역시 시의 또 책무는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천 시민들을 보호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장님께서 우리 정말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아침에 출근하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또 휴일이나 쉬는 때는 이렇게 자기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인천에 사는 것 자체가 그런 평범한 삶들이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천시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 시장님 계실 동안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정말 말로만 아닌 현실적으로 인천에 살고 있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갖다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만족도가 저는 뭐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하나는 공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대기질의 문제인데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그 미집행 토지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제가 되어질 경우에 우리 인천시에 있는 녹지나 공원들이 그 난개발의 위험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인천 시민들이 누려야 될 환경적 권리가 좀 훼손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들을 갖다시 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수립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쭈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세먼지 부분들인데요.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쯤 되면은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가을에는 워낙 이렇게 기후가 청명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들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또 연초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 언론을 비롯해서 모든 어떤 정책 역량들이 이렇게 또 연초에 집중이 되어졌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좀 미리미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을 갖다 세우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좀 쾌적한 그런 어떤 대기질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일몰제는 우리가 이제 도시 행정을 하면서 가장 그 서로 상충되면서 이걸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게 어떤 환경의 문제를 염려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일몰제, 뭐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린벨트도 지정을 해갖고 개발을 제한하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개인의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항상 이제 대두가 돼요. 왜 여기 땅만 하필이면은 그린벨트 해놓느냐? 왜 여기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놓느냐? 여기만 한강 수계지역을 해갖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해놓느냐?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마찰을 빚는 겁니다. 공원 일몰제도 공원이 필요해서 공원 지역으로 지정을 해대. 정부에서 그래서 이걸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놔두니까 개인의 사적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까지 개발을 하고 아니면 해제를 해라.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소방도로 해놓는다고 20년 동안 사업도 안 해서 묶어두니까 뭘 할 수도 없고 개발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현대사에서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공원 일몰제도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일몰이 되면은 빨리 그 전환을 했는데 그 전에 이것은 뭐 공공개발이 아니면 민간개발이든 그래서 민간 공공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칙적으로 그 당초의 취지 목적에 맞게끔 공항을 되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나간다. 다만 그것이 불가피하거나 해제될 상황에서는 빨리 해소해서 민간의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지만은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이거 국민적 관심사예요. 제가 어린이집을 갔더니 아이들이 2명이 나보고 미세먼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 미세먼지 종합 저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한 결과 우리는 수도권 지역에서 인천만이 미세먼지가 지금 저감이 되는 이런 추이를 보고 있지만은 인천시가 미세먼지 발생 요인들이 많아요. 발전소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공장도 있고 차량 매연도 있고 또 저기 중국 몽골에서 불러오는 황사도 있고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도 그 참여하셨지만은 몽고에 심지어는 나무 인천 숲가꾸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게 종합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리에 미세먼지 발생을 해갖고 이제 곧 그 청소 차량에 물만 뿌리고 다니는데 먼지를 다 흡수하는 차량을 도입을 해서 당장 생활 환경 속에서 그 대책을 세우고 공장이나 이 발생원 차량이나 그다음에 발전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원별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갖고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데 이거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끈기를 갖고 해야 될 일이다 해가지고 그 종합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박흥렬 대표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의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인일보 이현준 차장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경인일보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많은 시민분들과 각계 대표를 하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주년이시라고 해서 취임사 때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생활 속 작은 행복부터 메가시티 인천으로 가는 장기 비전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취임사에 담으셨는데요. 이런 다짐들 계속해서 유효하길 효력을 갖길 기대하겠습니다. 2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에 관련한 이슈입니다. 1년 전 연평도 현장을 좀 찾으셨을 때 주민들에게 이런 제안을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 이런 부분 제안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그 경색된 남북 관계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 소속의 단체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조금 화제거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남북 관계 완화 기조가 급속하게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 제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좀 커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인천은 남북 관계의 그 척도를 나타내 상징하는 그 공간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2번째로는 재정 건전화 관련한 이슈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로 좀 꼽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화의 그 시간과 과정에서 당연히 관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해서 좀 고통을 겪었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편한 거는 피부로 와닿는데 과연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재정 건전화로 인해서 내가 당장 좋아지는 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그런 이제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는데요.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 정부도 국가 부채가 400조에 달하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긴축과 관련한 정책을 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맹목적인 부채 감축보다 적절한 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췄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관계 문제는 이게 이제 국가적인 통일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가 남북 관계를 주도하면서 뭐 교류 협력을 하든 모두 승인하에서 이루어지지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인천은 특수한 상황이죠. 바로 남북이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접점에 있고 특히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또 이 육지와 바다로 남북하고 접해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받아왔다는 특수한 점에서 남북 관계를 좀 열어가는 데서도 인천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북 수산물 공동 판매는 소위 말하면 이 공동 수역 내에서 수산물을 북한이 잡은 수산물을 남한에서 바다에서 넘겨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남한에 판매를 한다면 서로가 좋은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중국의 불법 조업어선도 막는 효과도 북한을 통해서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남북과의 긴장 완화에도 도움될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경인일보에서 요새 옛날 20년 전 유도 황소를 몇 차례 시리즈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 김포 군수할 때였습니다. 유도 황소를 통해서 통일의 하나의 물꼬를 트자 하는 시도에서 20여 년 전 했던 것도 하나의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 부분도 좀 더 이것이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새 정부에서 남북관계 변화가 어떻게 올지에 따라서 이것은 긍정으로 생각한다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정 건전화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은 이게 적절한 부채 관리 맞습니다. 빚이 아무것도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와 똑같죠. 근데 인천시의 현실은 빨리 이 이자 부담 1년에 4,500돈은 이 가해 눌린 데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소위 말하면 시민들이 무슨 재정주의 단체다 이렇게 하고 돼 있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지를 갖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에서도 이걸로다가 조금 좀 행정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시민들한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시민들이 인내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결실을 돌려드리겠다. 그게 바로 민생 복지를 비롯해서 문화, 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 투자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그런 인천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민선 이제 4주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청년 창업가이시죠. 마지막 질문자이십니다. 에드라이프 박종민 대표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포라이프 대표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스타트업 지원과 이제 고용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기부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어플리케이션과 키오스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현재 저희가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보육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중기청에도 이제 예비 스타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금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지난 애인 토론회 때 말씀하셨던 이제 유망 기업에게 10억 원을 지원을 하시고 뭐 강소기업에게는 20억, 중견기업에게는 30억 지원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현재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고용을 창출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점점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스타트업에게 지원되는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 그 인건비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어려운 취업난뿐만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뭐 청년 취업 못지않게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를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창업을 지도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해갖고 젊은 스마트타운 이번에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도 이 창업 그 센터를 둬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유망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 지원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해서 지금 협업 시스템으로다가 지원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경제국에서 청년들의 취 창업과 관련한 아까 뭐 취업을 돕기 위해서 청사진 프로젝트라든가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취업의 기회를 갖지만 창업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센터 소셜 창업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여기 참여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저희- 참여를 하고 이런 여기 16개소가 입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창업을 노력을 하면서 시에서 어때 구체적으로 금융 지원이 됐던 기술 지원의 방식이든 아니면 관련된 산학 융합 형태가 되든 그리고 정책적 지원 이런 부분을 의견을 좀 더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12분 시민 대표분의 질문들 그리고 의견들 들어봤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지금 중요한 사안이고요. 또 미래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님께서 잘 풀어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뒤쪽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딱 2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손 들어주세요. 네, 마이크 전달 행사위원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그 맹자에 보면은 유항산 유항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정조대왕이 강력한 위민정책을 펴면서 공자보다도 맹자를 더 숭상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항산 물질적인 경제적인 국민들이 안정이 있어야 정신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게 유항심이거든요. 우리 유 시장께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2조 6천억이라는 빚을 갚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고맙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회 재거론영 의장도 호흡을 맞춰가지고 일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행복을 맛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저명한 톰 피터스라는 경영학 박사,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인재 채용 원칙에서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라 했는데 우리 유 시장과 재거론영 시의회 의장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잘해가지고 우리 인천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노인들에 대한 정부에서 뭐 20만 원을 주고 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정책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노인들에 대한 인천시에서 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은 종교계나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는데 우리 노인들도 정신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연계를 결연을 해서 좀 종교계에서나 사회단체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일자리 센터에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아파트 그 보도길을 가는 쓰레기를 줍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지나가니까 뭐냐 뒤에서 누가 또 죽겠지 하고 착실하게 안 해요.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은 정말 이렇게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 하는 분들까지도 정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쓰레기 하나를 줬더라도 정말 너무나 보람스럽게 행복스럽게 그 일을 해 주십사 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 돌려가면서 내가 여기를 할 때 책임을 맡았다. 철저하게 잘하고 또 이 분야가 이쪽 길이 문제가 있다면 돌려가면서 그 구역을 맡게 해 주신다면은
아마 인천 시민들이 조그만한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는 노인들도 내가 사랑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인천 시민이 행복한 미래가 오지 않을까.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의회 의장과 유정복 시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규태 연수 노인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이제 노인 정책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 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구간을 정해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가다듬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민 한 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예, 손 번쩍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민 오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서해 5도 100년도 밑에 대청도 출신입니다. 그 대청도 출신으로서 아주 외진 곳에 있는데 이렇게 인천시민 오늘 이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대청도가 소외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질문 드릴 것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여러 시도를 넘나드는 곳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산업용 드론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천시에서 항상 주도적으로 이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이 쓰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고 거론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방송국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산이나 강릉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일을 할 때에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굉장히 선도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대부분의 화두도 방송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해결되고 정제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제가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시장님처럼 인천시를 사랑하는 시장님이 또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아니면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시장님 임기 내에서 강력하게 방송국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오인선 대표께서 이 드론에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저기 해수욕장 가고 드론 그 응급 구조용 드론을 같이 실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우리 지역 방송이 우리 여기에 KBS 총국이 있고 MBC 뭐 서비스가 있으면 그날 아마 메인 뉴스로 다 나갔을 거예요. 우리 방송 환경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시정 설명해도 여기 계신 분 대충 알지만 시민들이 잘 모르는 이 안타까움을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저 충청도나 강원도 뭐 전라도 경상도하고 다른 겁니다. 거기는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충청도하고 강원도하고 두 개 도가 인구를 합해야 인천시 인구예요. 두 개 도가. 거기는 청주, KBS, MBC, 충주, 춘천, 원주, 강릉. 그 민경호 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청주 방송에 있었는데 KBS가 100명 있었대요. 100명, 청주에만.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을 지역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천은 지금 KBS가 2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만 취재하다 보니까 잘못 알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무슨 아동학대가 났다, 무슨 살인사건이 났다, 그것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에서 341개 중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인천인데 반대로 알려져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잘하는 거라든가 인천의 미래 희망은 전혀 시민들이 모르는 이게 방송 문제라는 건데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주권 지금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방송 주권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송이 없으니까 알질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하여튼 함께 노력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